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과 살라의 재계약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1992년생 동갑으로 7월과 6월생입니다. 만 32세 동갑이라는 사실 외에도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도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살라는 2021-22 시즌 득점왕을 함께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기력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들입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사우디리그로부터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고 각자의 소속팀인 토트넘과 리버풀로부터 적극적인 재계약 요청이 없다는 것도 같습니다. 구단에 재계약 요청이 없는 것도 역시 만 32세라는 나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에서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구단의 재계약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살라는 3년 재계약을 통보했고 아니면 사우디리그로 가겠다고 최후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연봉도 조금 올린 400억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살라의 연봉은 320억 원 수준입니다. 추정 주급은 35만 파운드, 약 6억 2,7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고 주급자이지만 살라는 현재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버질 판다이크,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보다 더 높은 주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살라의 희망 연봉은 대략 4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라의 최후 통첩 소식을 전하는 영국 매체들은 이제 공이 리버풀에게 넘어갔다. 만약 리버풀 구단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살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살라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리버풀 구단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4위, 도움 2위의 기록입니다. 살라의 맹활약으로 리버풀은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라가 자신의 기량이 아직 최전성기 못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지금 살라는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매체들은 이런 타이밍에 재계약의 주도권은 살라에게 넘어갔다. 여유를 부리던 리버풀 구단은 코너에 몰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리버풀이 결국 살라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량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살라가 빠진다면 리버풀의 전력이 확실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리버풀은 살라에게 3년 재계약을 수용하되 연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라의 충격적인 최후 통첩을 지켜보면서 손흥민의 지지부진한 재계약 협상이 더 아쉬워집니다. 연일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았다는 뉴스를 흘리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살라의 재계약 최후 통첩 타이밍과 비교하면 손흥민도 역시 토트넘의 중요한 때를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최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경기력으로 토트넘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해트트릭까지 할 뻔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웨스트햄 골키퍼의 자책골로 기록된 득점도 사실 손흥민의 득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후반 16분에 수비 맞고 흐른 공을 오른발 원터치 슈팅으로 때려 우측 골포스트를 때리고 튕겨나온 공도 아까운 득점 기회였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에 영국 매체들이 일제히 정말 놀랍다. 그에게 에이징 커브는 없다. 최전성기 시절 못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닷컴은 부상에서 복귀하는 걸 기념하는 놀라운 방법이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찢어버리며 5살 더 젊어 보였다라며 손흥민의 전성기가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철저한 자기 관리로 앞으로 5년 이상은 충분히 전성기적 기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기량보다는 손흥민의 경제적인 매각 가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적료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혈안이 되어서 손흥민에 대한 대우나 존중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손흥민이 무작정 토트넘에 대한 충성만 외치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연봉이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나는 경기에만 집중한다라며 무한 충성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이 끝난 뒤에 있었던 손흥민의 인터뷰 발언이 영국과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매체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토트넘에서의 경기가 제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나이를 직접 언급하면서 스스로 나에게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토트넘 구단과 팬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악성 댓글을 인정하는 심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손흥민은 슬프게도 32살이다. 지나간 경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래서 모든 경기를 제 커리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상대팀들 간의 대결이 앞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는 모든 경기가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싶은 맞대결들이다라며
소중한 마지막 경기로 여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마지막 경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번 시즌이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이별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의 팬들도 모두 손흥민이 떠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내년 5월에 매각한다, 손흥민의 이별은 곧 발표될 것이다라는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5월 매각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토트넘이 곧 손흥민에게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한다는 것은 2025년 여름까지 동행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 구단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손흥민과의 동행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2026년 여름까지 붙잡아두고 내년 여름에 매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2026년까지 토트넘에서 뛸 것이라며 계약 기간을 언급했지만 양측의 합의로 2025년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풋볼 트랜스퍼는 레비 회장이 일단 손흥민을 1년 더 붙잡는 것은 이번 시즌 안정감 있게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비와 포스텍이 당분간 손흥민에게 팀의 중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내년 여름까지 손흥민을 활용해서 최대한 성과를 이루고 해리케인처럼 현금화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토트넘 구단이 노골적으로 흘려보내는 소식 때문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스퍼스웹은 오늘 토트넘은 이미 3명의 손흥민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윌슨 오도베르, 마이키 무어, 양민혁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지난 10년을 높게 평가하면서 안타깝게도 손흥민은 영원히 토트넘에 남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곧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도베르와 마이키 무어, 양민혁이 손흥민의 대체자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민혁은 10골 6도움을 기록하며 강원의 우승 경쟁에 기여하는 뛰어난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1월에 토트넘에 합류하면 당분간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양민혁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고 떠날 수 있는 후계자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손흥민도 기꺼이 주장으로 양민혁의 멘토 역할을 성실하게 해주고 떠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도 지난 9월 양민혁이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 되도록 바라고 있다. 구단이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선수이다. 양민혁이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영국 현지 분위기는 양민혁이 손흥민의 경제적인 가치를 그대로 이어가는 한국 선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손흥민이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손흥민도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살라의 최후 통첩을 손흥민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